대한민국이 잘하는 쪽 반도체 2차 전지입니다. 기술과 함께 끌어가는 쪽이죠. 네. 경기 민감주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니 왜 지금 경기 민감주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중국이 저렇게 헤매고 있는데 무슨 경기 민감주를 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움직이는 경기 민감주의 핵심은 미국에 있습니다. 예민수의 경제 토크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또 투자 아이디어 가운데 경기 민감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주 뭐 실적 워낙 실적 기대감으로 좋고요. 전력기기 이런 쪽도 좋고요. 네. 지난주에 이거를 말씀하셨어. 지난번에 지난번에 네. 얘기 내가 얘기했잖아. 했지 그랬지 이럴라고 갖고 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가져오신 거잖아요. 아 이제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요. 네. 이쪽 섹터들이 어떻게 보면 경기 관련주라고 좀 분류해야 되나? 네네. 뭐 네. 할 수도 있고 그죠. 뭐 그렇다고 뭐 철강화학 이렇게 아니 이게 같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 업황이 호황을 맞는 그런 그 경기 관련주예요, 그죠. 네. 섹터인데 네. 조선주부터 그럼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큰 그림은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대한민국이 잘하는 쪽이면 반도체 2차 전지입니다. 기술과 함께 끌어가는 쪽이죠. 네. 근데 경기 민감주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니 왜 지금 경기 민감주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아니 중국이 저렇게 헤매고 있는데 무슨 경기 민감주를 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움직이는 경기 민감주의 핵심은 미국에 있습니다. 네. 미국이 잘 북미 모멘텀이에요. 그렇죠. 네. 북미 쪽의 모멘텀이 확보되다 보니까 그거를 바라보고 움직이는 쪽이 더 대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력기기 솔직히 변압기 그렇죠. 돈이 얼마나 되겠어라고 했는데 변압기 마진 보게 되면은 한 5%도 안 됩니다. 네. 네, 그런 쪽이었었는데 이게 이제 또 미국에서 원하는 거는 정확한 납기 일자 게다가 볼륨도 좀 되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제 에너지 쪽을 계속 또 관심이 높고 이쪽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변압기는 필요한 거고 거기다가 또 노후된 보니까 1940년대 이런 때 쓰던 변압기도 그대로 있대요. 네. 이런 거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 최신형 좀 좋은 거 초고용량에 넉넉한 거 이런 거 가야 되겠죠. 그러면 그거는 마진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저가 이미지에서 탈피하기 시작하면서 나오고 거기다가 P도 올라가기 쇼티지하다 보니까 P도 올라가죠. 게다가 Q까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다 어디를 보고 있느냐 북미를 보고 있습니다. 북미에서 지금 어떤 공장이나 일반적인 상업용 건물 쪽을 짓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짓는 변화를 보게 되면 차트 보게 되면 이렇게 수직 상승했습니다. 2022년 말부터.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어떤 변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면 공장을 새로 짓는다. 그러니까 리슈어링의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또 광물 투자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면 가서 파고 네. 도로 닦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변화가 나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캐터필라가 실적이 좋아지고 이거 갖고 안 돼. 그러면 어디 잘하는 데 없어? 갑니다 하고 대한민국 건설기계 업체들이 가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현대건설기계부터 뭐 인프라코어 이런 종목들도 다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고 갑니다라고 했는데 야, 너거 일감이 너무 많아. 보니까 바퀴 빠졌어. 뭐 부품 빨리 가져와.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도 같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건설기계가 움직이는 게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전력기기 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변압기 중심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더 중요한 거는 신재생 에너지까지 이제 폭발합니다. 태양광 같은 그렇죠. 경우도 예. 전력을 생산하게 되면 가장 담아내야 될 게 뭐냐면 ESS라고 이쪽에 담아놓겠죠. 담아놓는데 그러면 쌓아놨다가 이거를 이제 가정까지 보낸다. 그렇죠. 라고 하게 되면 그 초고압으로 처음에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압력을 보내고 하는 과정에 중간중간에 변압 장치가 필요하고 거기다 송배전 장치가 필요하고 이 모든 게 다 같이 이어진다 그러면 전력기기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런 쪽에 대한 변화가 나오는 흐름들이라고 하게 되면 그럼 또 그것도 있습니다. 그럼 중간에 또 하는데 변압기만 있으면 뭐합니까? 전선이 있어야 되겠죠. 전선 업체들도 같이 연결이 되고 있고 게다가 또 북미에서 지금 폭발적으로 크는 전기차가 큰다라고 하게 되면 충전소가 있어야 되겠죠. 지금은 이제 거의 테슬라가 표준으로 거의 일본말로 하면 안 되겠죠. 다 네네, 통일. 안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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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로 해버리다 보니까 통일의 일본말이 뭐였을 하려고 하시던 말이 뭘까? 네네네. 이런 거예요. 네네네. 그거를 다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쪽에서는 이제 전력기기 쪽 이쪽에 하나의 축이 충전기만 가지고 꽂으면 뭐합니까? 이 전선부터 이 변압기 이 전력기기 시스템이 딱 돼 있어야 충전이 되는 거겠죠. 이것도 폭발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다 합쳐봤었을 때는 다 똑같이 미국의
인프라에 기반이 되는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실적 자체가 레벨업돼서 예. 나오는 이런 과정들이 나오고 있다는 게 가장 네. 또 시장의 주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근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네. 건설기계, 전력기기 이런 쪽은 이제 인프라 투자나 이제 말씀하신 친환경하고도 관련해서 구조적으로 여기도 어떻게 보면 성장 사이클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뭐 우크라이나 재건 이렇게 하고 반짝 그죠. 뭐 네. 하루 오르는 거는 테마고요, 그죠? 네. 그건 플러스 알파죠. 그렇죠. 되면은 더 폭발할 거고. 게다가 또 중국에서도 경기 부양 이제 속도가 나서 뭔가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혹시나 그것도 플러스 알파겠고. 그거 네. 아니어도 지금은 북미만 봐도 이렇게 잘 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건설기기하고 전력기기를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쪽의 기업 얘기를 좀 먼저 하죠. 그러면 네. 건설기계 쪽에서는 뭐 사실 몇 개가 뭐 비슷비슷한 밥캣 같은 경우도 여기도 지난번에 블럭딜이었죠. 네, 밥캣은 맞습니다. 블럭딜 하면서 조금 밀렸다가 얘도 다시 올라오는 것 같고 그죠. 네. 건설기계 뭐 HD자 붙은 이런 쪽 그죠 많은데요. 네. 그러면 건설기계 쪽에서 타픽 종목 알려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쪽도 추세 흐름들은 계속 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HD 인프라코어 쪽을 HD 현대 인프라코어. 네, 두산을 빼다 보니까 발음이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쪽을 눈여겨 보는 게 이쪽은 대표적인 이제 건설기계 쪽도 있고 약간 중국이 살아나게 되면 그나마 좀 더 좋은 측면들도 있는데 이쪽에 강점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엔진 쪽입니다. 엔진이 강점이 있는데 대표적인 건설기계에 들어가는 엔진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엔진을 활용해서 어디 들어가냐면 K2 흑표전차 네. 이 현대로템과 연관이 있겠죠. 수주를 크게 하게 되면 거기 초기에는 현대로템이 만들었다가 이거는 외주 주는 게 좋겠다. 인프라코어가 갑니다. 그러면 이게 같이 연결돼서 변화가 나왔을 때는 더 레벨업이 같이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그런 거 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런 쪽이죠. 이제 하부 주행체 부품들 관련된 쪽의 회사들 가장 먼저 움직였던 거는 신성TC 이런 거요? 네, 네. DY 파워입니다. 네. 이 회사가 캐터필러와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던 부분들인데 이거와 연관시키게 되면은 나머지 쪽도 실적은 우상향입니다. 근데 뒤늦게 반영되는 쪽이 진성TC 그리고 또 대창단조 이런 회사들인 것 같은데 이런 쪽도 마찬가지로 성과는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화 흐름들 보시면서 추세 흐름들 맞춰가는 전략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도 뭐 이들 건설 기계 쪽은 추세적으로 꾸준히 올라가면서 중간중간 이게 조정을 좀 주면서 그죠? 네. 살 수 있는 자리들을 좀 주고 있고요. 다음엔 전력기기인데 전력기기는 뭐 요즘은 효중이가 제일 관심 있는 거예요. 옛날에 효첨 아시죠? 옛날에 네, 네, 네. 효성 첨단 소재가 옛날에 한 2, 3년 전에 엄청 강했었잖아요. 효첨이라 그랬는데 요즘은 효중이로 바뀌었네요. 네. 그래서 전력기기 쪽에 관심주. 네. 효성중공업이 탑픽이긴 한데 네.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패스고요. 갖고 네. 계신 분들 중심으로만 어디까지 가나 이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만만하게 대응하실 수 있는 거는 재룡 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도 보면은 계속 고점을 높이면서 움직였던 장기적인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 나오게 되면 확인 하지만은 또 이제 약간 수출 데이터가 생각보다 좀 덜 나온다 그러면 조정 받습니다. 그럼 받는 자리 쪽에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쪽에서 앞서 잠깐 또 전력기기 쪽 전선 쪽 관련된 쪽에서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여전히 어떤 덩치에 비해서는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거기다가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도 드디어 풍력 발전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러면 해저 쪽에서 또 끌어와야 되겠죠. 그럼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도 변화를 좀 계속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쪽에서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건설기계, 전력기기 쪽의 모멘텀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재건 관련된 것들은 뭐 요즘 보면 뭐 SI 같은 경우죠. 네. 모듈러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요. 네. 네. 혹은 뭐 이쪽은 이제 건설 쪽하고도 뭐 지난번에 그 재건 얘기 나올 때 뭐 그때 3부토건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죠? 네, 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재건 테마만 보고 하면 변동성이 너무 크긴 하지만 그죠? 지금 말씀하신 기계나 전력기기 쪽이 훨씬 좋고요. 그래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재건 쪽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나 관심 종목도 좀 추가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네, 재건 쪽은 뭐 끝나야 끝나는 거죠. 네. 네. 아직 안 끝나니까 뭐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아직은 뭐 그렇다고 해서
전쟁 벌어지는 쪽 말고 여기서부터 재건한다. 이건 말이 그럴 안 수 없는 됩니다. 거죠. 네. 어디 미사일이 날라올지 모르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은 기다리셨다가 음. 나오게 되면 뭐 금광공업이나 말씀하셨던 SY나 이런 거 다 좋은데 제가 보기엔 덕신하우징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좀 작은 회사입니다. 이쪽 회사는 그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적이 꾸준하게 우상향을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관련된 모듈러 주택도 있겠지만 네. 데크플레이트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구조물을 만들 때 딱 보게 되면 딱 연결시켜 가지고 몇 개만 만들어도 하나의 구조물을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그런 거 봤었을 때 성과는 이런 회사들은 어떤 뭐 기준간 건물이 아니라 뼈대가 아니라 기초 이런 거예요? 예, 그 위쪽 구조물 같은 거, 상부 구조물 같은 거, 그걸 되게 잘하는 회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봤었을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 쪽은 아마 좀 실적 베이스로 움직인다라고 되면 이런 거는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건설사 쪽이거든요. 네. 그럼 건설 경기가 제대로 뭐 이렇게 못 살아난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이 그렇게 가장 높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거와 연결돼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나마 단단한 회사를 본다. 그럼 덕신하우징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네. 건설, 그러니까 재건, 건축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좀 모멘텀이 들어올 수 있었는데 건축 같은 경우는 또 GS건설 사고가 나면서 그죠. 그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서 그죠. 그 전에 사실 현대건설이 뭐 엄청나게 정주영 전 명예회장을 거론하면서 그죠. 네. 역대 그때 6조라 그랬습니까? 뭐 수주 나왔다 그러면서 그날 장중 오르다 말았어요. 현대건설도 그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건설 예를 들면 보통 이런 거 옛날에 나오면 건설이나 시멘트 이런 게 올라야 되는데 그죠. 요즘은 네. 뭐 그런 쪽은 모멘텀이 잘 어렵죠, 그죠? 네, 아무래도 업황이 이러고 타격을 받고 네.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아니 거기만 그래? 아니면 건설 전반적으로 다 바뀌게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런 쪽에 HDC 현산 우려도 사실 된 지 얼마나 됐어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약간 불신이 나오게 되면 이제 지금부터는 건설사의 몫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 이제 그런 일 없습니다. 그리고 비싸더라도 제대로 짓겠습니다. 라고 하면 또 비싸져요. 그런 얘기를 네. 비싸지면. 네. 그 앞에 것만 지키는군요. 네. 그 비싸지면은 또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올라갈 텐데 그런 부담들이 나오게 되면 아예 그냥 집 없이 살아라고 하는 또 자기 수요가 나왔을 때 그러면 이제 그 비싼 수요를 맞을 정도로까지 계속 붐이 나와야 될 텐데 아직까지 그럴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설 경기까지도 감안한다. 그러면 내수 쪽은 아직은 좀 위축될 거고 그러면 이런 거 돌파할 거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현대건설이 했던 것처럼 계속 해외 쪽에서 우리 성과를 내서 우리 내수 매출 비중은 이만큼 떨어져 있고 네. 해외 쪽이 이만큼입니다. 이걸 가지고 성과를 내겠습니다 하고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떤 시각들을 바꾸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워낙 건설 경기 안 되니까 건설주는 무슨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거는 약간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시청을 보니까요. 현대건설이 4조 1천억이고 GS건설이 1조 2천억이에요. 네. 물론 GS건설이 최근에 빠져서 그렇겠지만 현대건설이랑 GS건설이 이렇게 지금은 뭐 3배 넘게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시청이 이 정도 차이가 나나 싶은데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그래 현대건설이나 GS건설이나 사실은 국내에서는 그죠. 네. 브랜드들이 좋은데 해외 건설이 GS가 좀 약한가? 약했고 한때 해외 건설 쪽으로 막 나가다가 네. 저가 수주 때문에 고생을 한 적이 있었죠. 그런 거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시총 차이가 많이 나요. 네. 4조 1천억이랑 1조 2천억. 근데 그렇다고 제 요지는 그렇다고 뭐 쉽게 지금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별로 없다. 현산도 그때 사고 나고 한 10,000원이었다가 네. 한 14,000원 올라가도 또 10,000원이고 그죠. 계속 이제 이 회복이 잘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재가 나오는 거는 세상이 정말 오해하고 있거나 그죠. 네. 그게 아닌데 네. 혹은 나만 알고 있는 뭐가 아니면 사실은 고생할 확률이 많죠, 그죠? 그리고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전에 현대사업개발도 아이파크란 브랜드. 예. 이제 이거 가지고 재건축 시장에 명함도 못 냅니다. 그렇죠. 네. 뭐 바꾸든가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다시 되는 뭐 이렇게 뭐 저기 한번 흔들면서 새롭게 태어납니다. 해야지, 그죠? 네. 그게 이제 좀 필요하겠죠. 예. 자이도 이제 시작이죠. 네. 자이 브랜드 이제 못 쓸 것 같습니다. 자이 브랜드를 건설을 구축하기 위해서 사실은 엄청 노력을 많이 했었죠. 엄청나는 노력을 했었는데 네. 그죠? 그럼 또 기존에 갖고 지었던 이제 아파트 브랜드들도 우리도 바꿔줘요.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렇죠. 그런 이제 이미지를 재구축하는 과정들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건설주는 뭐 GS건설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나온 얘기 건설력이 나온 길에 제가 이제 건설의 그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한미글로벌 얘기까지만 해주십시오. 한미글로벌은 이제 중동 쪽에 그죠. 계속해서 뭐 네옴시티 이런 거 할 때마다 올랐던
기업이잖아요. 맞습니다. 지금도 얘기 나오면 한미글로벌은 탑픽이던데 네. 뉴스 때문에 별로 지금 뉴스가 부각이 안 돼서 그런가 주가는 재미없네요. 그때 이제 네옴시티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 받으면서 뭐 또 종합 감리 종합 네네. 설계하면서 뭐 그러니까요. 히림 이런 회사들도 다 같이 움직였었는데 물론 수주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가 딱 없다 보니까 가장 느끼는 거는 후속 수주가 없다. 이거에 따른 불안감들 이런 게 좀 남아 있는 편들이고 가장 중요한 건 그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전략이 중국하고 조금 가까워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가다 보니까 공항 가서 만나서 악수하고 뭐 이런 거 보여주게 되면 저 입장 쪽에서는 중국에 가서 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그들 쪽으로 더 수주가 많을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원유 그때 보니까 위안화 결제 이런 얘기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을 약간 배제하고 중국 쪽으로 가는 분위기 네. 이런 쪽이 나오게 되면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가 있을 때 중국이 더 우위가 되겠지 우리가 수주하겠느냐라는 어떤 이런 뉘앙스들도 같이 벌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예, 네. 오늘은 경기 민감주 가운데 전력기기, 건설기계 이거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단순한 경기 사이클이 아니라 뭔가 좀 구조적 성장주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네. 예, 어떤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네. 그러면서 뭐 재건 관련주까지 여쭤보고 제가 드릴 질문 다 드렸는데 뭐 또 하실 말씀? 조선주를 살짝 그럴까요? 뺐습니다. 좋습니다. 네. 조선주는 네. 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편안한 구간이 들어왔죠. 원래 수주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침대. 네. 이게 그 원래 이제 보통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수주가 막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 그때 코로나 끝나고 나서 코로나 그 초반 때는 배가 모자라. 그래서 수주가 막 나오다 보니까 그때부터 수주가 들어오는 듯해서 주가도 막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한때 움직이다가 다시 빠졌습니다. 네. 왜 빠졌냐면은 수주는 들어오는데 이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때 조선가 지수 대비해서 인플레이션 효과가 들어오다 보니까 후판도 오르고 인건비도 그렇죠. 오르고 다 오르다 보니까 만들면 뭐합니까? 그런 요즘 마의 크레바스가 좀 있었죠. 그런 구간이.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는 후파 가격도 떨어지고 이제 사람도 인력도 보충할 수 있고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반영이 돼서 이제 본격적인 실적 호주의 구간이 나왔다라는 쪽인데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그때 미국이 이제 LNG 수출국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미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이제 배들이 또 엄청 많이 필요하기 시작한 거겠죠. 아니면 또 북아프리카 쪽에서 유럽으로 간다든가. 그러면 어떤 에너지와 관련된 쪽에 배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쪽에서 이게 발주가 나오는데 LNG선은 원래 예전에도 비쌌고 신조선가 지수보다 좀 비싸게 책정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건 더 돈이 되겠다라는 판단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흑자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탄력들이 강해지는 현상. 이거는 지금이 가장 또 중요한 변화다라고 네. 하게 되면 이런 구간들이 여기서 끝날까요? 인플레이션 완화가 계속돼서 안정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 받았던 수주 물량들이 있다. 장기 호황으로 들어가겠죠. 타픽 1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 네. Y요. 제일 못했었고요. 예. 예전에 많이 위축됐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 하나오션이 원래는 탑픽이었는데 네, 너무 많이 올랐. 사실 많이 올랐어요, 그죠? 네. 많이 오른 것도 따라가야 되긴 한데요. 지금 만만하게 대가기는 좀 그렇지 않나 네, 네. 라는 생각 쪽에서 차라리 후퇴해서 그게 낫겠다 싶고 기자조직에서는 태웅입니다. 네. 네, 이 회사는 단조회사가 다 죽었습니다. 그 사이에 다 죽었는데 단조회사 좀 맡길 수 있는 회사 태웅밖에 안 남았습니다. 게다가 풍력 쪽에 성과를 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풍력과 기자재 이쪽에서 태웅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력기기, 건설기계, 조선 얘기까지 경기 민감, 구조적 성장주 쪽의 이야기 했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